반갑습니다.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벼구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이슈가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하는데 좀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러한 이슈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, 준비, 노력 이 노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치러진 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문제 난이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론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의견이 주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. 제가 학교에서 고3 다닙니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물리학원은 어땠니? 라고 물었더니 작년 수능보다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저 역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작년 수능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런 난이도가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1등급, 2등급이 사라지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문제보다는 수능의 난이도가 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문제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단원 사이에 개념 결합형 문제가 몇 개 좀 들어 있었습니다. 아마도 난이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평가원에서 단원과 단원의 결합형 문제들을 좀 출제하려고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동안을 보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어땠어요? 그렇죠.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. 결국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개념과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이 결합되어진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역시나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. 물체의 속도를 구간 거리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.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, 기출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유형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 단원의 문제는 그 단원의 개념만으로 풀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합형으로 그렇죠? 개념을 연계한 문제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들을 없애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난이도를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단원별 결합형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9월 모평을 또 봐야만 이 평가원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결합형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문항 배치가 좀 특이했었죠. 그동안 출제됐던 20번의 역학적 에너지, 19번의 전기력 이런 문제 이런 문항 배치 유형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색다른 문항 배치를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, 비보존 유형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문제 수준을, 문제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킬러 문항에서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이 전략 아래 난이도를 좀 낮춤으로써 결국 20번을 차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문항 배치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치러진 문제들의 대부분의 유형은요.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의
변형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 출제자들도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려고 고민을 할 때 정말 신선하고 어디서 본 적 없고 이런 문항들을 출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문항들을 살짝 변형하거나 결합하거나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. 저도 수능 특강 문제들을 이제 집필하고 있잖아요. 그 수능 특강 문제들을 집필할 때도 이 평가원으로부터 감수를 받습니다. 이때 감수를 받을 때 역시나 신선한 문제, 뭔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역시나 많은 제약이 좀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모평 문제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들의 변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 1에서도 기존의 문제들의 변형일 확률이 높으니까 남은 기간 여러분들은 이 기출 문제들을 학습하는데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문항별로 전체적인 평을 한번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024학년도 수능과 오늘 치러진 2025년 6월 모평 문제를 좀 비교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대단원 1단원에서 그리고 대단원 2단원에서 대단원 3단원에서 출제된 문항 수는 완벽하게 동일하죠. 그렇죠? 대단원 3단원에서 5문제, 대단원 2단원에서 6문제, 대단원 1단원에서 9문제가 출제된 그 문항 배치는 변함이 없고요. 역시나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연력학 이전까지로 불리우는 역학이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된 거 역시도 동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여러분들은 이 소단원별 개념들을 충실하게 익혀야 올해 치러질 수능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문제 해결력을 키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 문항들을 좀 꼽아봤습니다. 일단 2번 문제입니다. 여러 가지 운동의 내용이었었죠. 직선 운동하는, 원 운동하는, 포물선 운동하는 이 여러 가지 운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, 그러니까 2023년도에 치러졌던 2024학년도 6모, 2024학년도 9모, 2024학년도 수능까지 이 여러 가지 운동이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2025학년도 6월 모평에서는요, 이 여러 가지 운동이 다뤄졌어요.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가 사라졌습니다.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역시도 킬러 문항으로 좀 지적을 받았던 문제들이 좀 상당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원 측에서도 이 문항을 출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춰서 여러 가지 운동으로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이 여러 가지 운동 단원에 대한 기출 문제들 또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이 여러 가지 운동은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. 쉬운 수준의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 보겠고요. 운동량과 충격량, 운동량 보존,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원별 결합형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단독 개념 문제가 아니라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주로 다뤄졌던 구간속도 분석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개념이 결합돼서 이 운동량 관련되어 있는 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. 그래서 남은 기간 결합형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겠구나. 소단원별 개념을 결합한 문제 유형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요. 제가 개념 강의 때도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이었어요. 이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은 표를 이용하면
개념적으로 깔끔하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. 그러한 문항 문제 유형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에너지 분석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같은 경우는요, 그래프 해석과 결합되어져 있었습니다. 최근에 등장했던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 조합형 문제였어요. 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고 제가 저렇게 될 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, 세기를 판단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요, 그래프, 자기장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구성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두시면서 남은 기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 전자기 유도 문제 역시도요,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랑은 약간 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. 바로 뭐였냐면 도선의 넓이가 달랐어요. 이 물리학 1 수준에서는 이 전자기 유도 문제가 통과되는 사각 코일의 면적이 다른 경우를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문제에서는 그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. 물론 넓이에 관계한다라는 걸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이다 보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. 이게 물리학 1 수준의 문제냐, 물리학 2 수준의 문제냐를 가지고 이 교육과정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적을 이용한 풀이는 제거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면적이 다른 조건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. 자, 이 파동의 간섭 문제는요, 그쵸? 이동하고 있는 파동이 겹쳐졌을 때 보강 간섭 지점과 상쇄 간섭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하게끔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과거 교육과정 내용 중에 정상파,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르는 정상파 문제들의 변형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정상파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6번 문제의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 번쯤은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신다면 이런 유형이 구모 수능으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 더 깔끔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마지막 물질의 이중성 문제는요, 2024학년도 수능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계산형 문제로 출제되어졌습니다. 최근에 이 물질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전자현미경과 비교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그렇죠, 수능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산형 문제로 출제되어졌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파 공식을 외워서 이 물질파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은 기간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? 그죠? 첫 번째는요,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소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단원별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, 개념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. 그래서 보통은 비역학 단원은요,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두셔야만 그렇죠,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잘 외우고 그 외운 내용을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두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역학 단원은요, 양치기가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양으로 조져야 됩니다, 여러분들.
문제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아,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만 이 역학단원의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능 문제를 치rum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, 신선한 유형, 이 문제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유형의 문제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.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. 아주 간혹가다 등장하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출제자들도 그렇죠. 기출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출제 방법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분석해내는 겁니다. 소단원별로,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. 제 강의 중에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. 이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를 통해서 이 소단원의 문제 유형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신다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면 돼 라는 것을 공식처럼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의 영광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